안녕하세요. 염증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기름이 오메가3가 있죠. 여러분들은 오메가3 얼마나 많이 먹고 계시고 또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메가3가 있는가 하면 또 오메가6는 나쁘다. 오메가6 기름이라는 것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고 또 오메가9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좀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는 제차, 3차 영상을 만들어서 보충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름 이야기만 해도요. 1시간, 한 2시간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오메가3는 현대인들한테 왜 특별히 중요하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만성염증에 정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떡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피가 엉기는 거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성 질환을 앓고 있고요. 그래서 혈압도 높아지고 또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전신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어딘가 저리고 아프고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도 않고 그리고 내부 장기도 자꾸 이렇게 손상이 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런 것을 치료한다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그냥 혈압약도 당뇨약도 치료제가 전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눌러놓는 거고 그냥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다. 심지어 요새는 고지혈증 약,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도 의사들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으로 인식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약을 먹어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을 지키고 우리가 스스로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해서 매일 먹는 음식과 운동, 자기 관리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혈전을 막아줘요. 그래서 피가 잘 흐르게끔 해줘요. 병원에서는 처방약으로 혈전을 이제 생기지 않게 만드는 항혈전제를 주는데요. 그 항혈전제는 너무 큰 부작용이 있거든요. 출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서 혈전이 꼭 필요하거든요. 혈전이 있어야 혈관을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이 혈전을 아예 생기지 못하게 해버리면 혈관이 그냥 잘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장 속에서 이렇게 혈관이 터지게 되면 제가 본 환자 중에는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위장에 피가 고여서 죽을 뻔한 사람들. 뇌에 이게 잘못되면 뇌출혈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경색이 있어서 뇌혈관 어딘가가 막혀 있었던 사람한테 병원에서 쓰는 항혈전제를 쓰면 뇌출혈의 위험성을 거기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없이 오메가3를 먹는다고 혈관이 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식탁에 기름이 많거든요. 우리 항상 음식이 맛이 있다, 좀 고소하다 이러려고 하면 다 그게 기름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기름하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면 현대인들의 간식이나 주 음식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먹고 있는 이 기름이 오메가3 같은 기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먹는 기름은 오메가6 기름이에요. 오메가6는요 정반대 작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염증을 많이 생기게 하고 피딱지를 많이 만들어요. 사실은 오메가6 기름 자체가 우리 몸에 맹독성은 전혀 아니고 사실 이 기름이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영양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으로 분류를 하겠죠. 오메가6도 분명히 필수 지방산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문제는 이것을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오메가3와 오메가6 간에는 비율이 있거든요. 이 비율을 대체로 4대1로 봐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한 4가 되면 오메가3가 1 정도는 되어줘야 이게 균형이 맞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먹는 거의 대부분의 기름, 우리 주방에서 쓰는 기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기름이 다 오메가6예요.
참기름, 해바라기유, 뭐 식용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거나 뭐 쇠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이나 뭐 쇠고기 장조림 이런 거를 먹으면 그 고기 안에도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붉은 살코기, 빨간 살코기 안에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그 아라키돈산이 또 대표적인 오메가6 기름이에요. 돼지고기나 뭐 쇠고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 몸에 염증이 많이 있을 때 이런 고기를 먹으면 염증이 더 심해져요. 확실히 그래요. 아토피가 있거나 뭐 이 관절염 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염증들이 있죠. 뭐 구내염도 있고 인후염도 있고 또 갑상선 질환 이런 것도 다 염증에 속하는 건데요. 이런 염증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고기를 기름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항생제만 먹어가지고는 이 염증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염증이 그냥 재발하게 되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요, 1년에 한두 번씩 종기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 피부 깊숙한 곳에 기름 덩어리가 뭉쳐가지고요, 약으로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통증과 막 하여튼 심한 염증을 불러일으켜 가지고요. 결국에는 칼을 대서 그 심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의 해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 속에 용종이나 선종 이런 것도 장 점막의 염증이거든요. 이런 염증이 너무너무 현대인들을 많이 괴롭히는데 이 염증은 결국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깨져서 생기는 거라고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그거 외에도 장에 유익균이 많이 사라졌다. 또 다른 너무 설탕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비만하다. 근데 이제 이 기름의 비율만 맞춰도요. 상당 부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오메가6 기름을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고기나 식용유나 또 우리도 모르게 식당 가서 음식 먹으면 거기에 다 나물무침 이런 데도 전부 오메가6가 들어가거든요. 또 들기름을 사람들이 오메가3라고 알고 있지만요. 들기름은 여러분 너무 쉽게 변해요. 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메가6의 독성을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오메가3라고 보기에는 이 들기름은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맛으로 들기름을 조금씩 먹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영양성분이니까 어떤 치료 목적으로 내 몸에 나빠진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들기름을 따로 잔뜩 짜놓고 냉장고 속에 보관해 놓았다가 먹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상당히 고가거든요. 비싸요. 그게 싼 값으로 오메가3를 좋게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 또 다른 영상에서 들기름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상세한 비율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이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들깨를 기준으로 해서 들기름을 오메가3 대용으로 먹는다고 하면요. 그 들깨 100g을 먹었을 때 100g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100g을 먹었을 때 실제로 오메가3는 글쎄요, 한 10g 미만이에요. 그냥 100g을 먹어야 오메가3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알약 한 알 정도를 먹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오메가3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알약으로 나와 있는 거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4:1 정도가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현대인들의 생활 그대로 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체로 25:1 내지는 심지어 50:1 정도라고 해요. 오메가6가 그렇게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 소고기를 먹어도요. 요즘에는 다 소를 사료로 키우잖아요. 그 사료가 대부분 옥수수로 만든 사료인데요.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먹게 되면 그 쇠고기 안에 특히 오메가6가 더 많아진다고 해요. 본래도 제가 아까 아라키돈산이라는 오메가6가 많다고 했죠. 그나마 아주 미량의 오메가3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사료를 통해서 소를 사육하다 보니까 오메가6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저희가 정말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적인 비율이 4대1이라고 했는데 4대1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오메가6를 거의 50이나 25 정도로 많이 먹고 있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오메가3를 하루에 한 캡슐로는 이미 염증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혈관 질환이 있거나 염증 질환이 있어서 당뇨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선할 목적으로 먹는다고 하면 오메가3를 그 1000ml짜리 캡슐 그 안에 한 오메가3가 좀 비율이 많이 높다고 봤을 때 제가 만든 제 제품은 DHA, EPA 합이 900ml짜리 캡슐이 있거든요. 총 캡슐 용량은 1300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DHA, EPA는 상당히 좀 비율이 조금 떨어져요. 그 대신에 제가 원료 자체를 아이포스 5스타, 아이포스의 그 표준 기준에서 별 5개를 받은 최고로 좋은 제품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DHA, EPA 함량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그 위에 중금속이나 흡수율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원료로 제가 만들었어요. 제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DHA, EPA 900ml 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먹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특별히 순환기계 질환이 있거나 염증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오메가6 기름 중에서요 유독 독특한 기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감마리놀렌산은 분류를 하면 오메가6 기름인데요. 일반적인 오메가6 기름하고 정반대의 치료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메가6 기름은 혈전을 많이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고 오메가3는 정반대로 반대로 또 이런 염증을 낮추고 혈전을 없애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지만 마치 오메가3처럼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건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3처럼 혈전도 많이 녹이고 그 다음에 염증도 낮추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인슐린 저항성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작용이 이 감마리놀렌산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감마리놀렌산에. 그게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 극도로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중년, 장년 넘어가게 되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피부나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감마리놀렌산을 하루에 한 캡슐이나 2캡슐 정도만 먹어도 이 전신의 피부와 모든 점막이 촉촉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감마리놀렌산하고 오메가3를 같이 복용을 하시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사람 있잖아요. 생리통이 엄청 심한 그런 미혼의 아가씨들, 그런 젊은 여성들은 감마리놀렌산을 좀 고용량을 섭취를 해보세요. 감마리놀렌산은요 오메가3보다도 순도가 좀 낮거든요. 감마리놀렌산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맞이꽃 종자유에서 이제 추출한 것이 있고요. 달맞이꽃 종자에서 추출한 그런 감마리놀렌산이 있고 또 하나는 보라지유가 있어요. 근데 보라지유가 좀 더 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총 1000mg짜리 감마리놀렌산 제품 속에는요.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감마리놀렌산 딱 그 성분이요. 최고 많이 들어야 120 아니면 240 정도 들었어요.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감마리놀렌산도 있거든요. 그것은 함량이 더 낮더라고요. 차라리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능성 성분이라고 그러죠. 기능성 성분이 순수하게 그 성분이 최소한 한 120
내지는 최고 240까지 들어있는 그 제품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제 제품으로 지금 진약사몰에 240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보라지유가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캡슐 내지는 두 캡슐을 먹고요. 오메가3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먹게 되면 대부분의 그 생리통, 그 다음에 관절염, 또 여러 가지 그 혈관성 질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보조요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이외에 제가 오메가9인 지금 올리브유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올리브유가 너무너무 그것도 배워두면 아주 좋은 것. 뭐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여러 가지 포장 많이 있고 라벨을 보면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리브유도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먹으면 콩기름 먹는 거하고 똑같고요. 올리브유를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모아서 선별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저희 몰에 제 제품으로도 올리브유를 곧 출시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품 올라올 때 제가 오메가9에 대한 또 놀라운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